오늘 제가 분석한 핵심 데이터는 현재 강남과 마용성 일대의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세금 청구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장에서 뇌관으로 떠오른 가장 치명적인 이슈, 바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제 폐지 법안의 후폭풍입니다. 이 제도의 변화가 왜 아파트 시장의 구조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파급력을 정확한 수치로 계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한복판에 아파트를 매수하고 정작 본인은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면서 10년 동안 그 아파트를 꽉 쥐고 있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시세 차익이 무려 40억 원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조세 환경에서는 장특공제를 통해 양도소득세의 최대 8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0년만 버티면 실거주를 단 하루도 하지 않아도 투기적 자본에게 완벽한 수익 보존을 보장해 주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 즉 실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혜택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계산기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4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매도할 때 납부해야 할 양도세가 단숨에 8억 원 수준으로 폭등하게 됩니다. 서류상의 8천만 원이 아니라 당장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현금 8억 원입니다. 오직 시세 차익의 극대화를 노리고 전세보증금이라는 무이자 대출을 지렛대 삼아서 자본을 모두 밀어넣었던 수요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퇴로가 완벽하게 차단되는 유동성 함정이 완성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매수하고 무조건 10년만 버티면 돈을 번다는 믿음 하나로 시장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현금 8억 원이라는 거대한 세금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10년 동안 억눌러왔던 수익 실현의 기회가 매일매일 잠을 이룰 수 없는 악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세금의 압박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강남과 서초, 송파 일대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채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갇혀버린 수많은 투자자들의 자금줄을 조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저는 어떠한 감정적 동요나 근거 없는 폭락론을 배제하겠습니다. 오직 조세정책의 기계적인 변화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치명적인 유동성 리스크만을 바탕으로 현재 시장에 진입해 있는 자본들이 맞닥뜨린 진퇴양난의 상황을 차갑고 예리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 비거주 1주택자들의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조세, 그리고 금융 환경이 완벽하게 조성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특히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 시장을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지탱해온 가장 핵심적인 기둥은 바로 전세라는 사금융을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 이른바 갭 투자였습니다. 내가 직접 거주하지 않는 고가의 아파트에 내 순수 자본의 일부와 세입자의 막대한 전세 보증금을 합쳐서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시장이 우상향할 때는 이보다 완벽한 자산 증식 수단이 없습니다. 무주택자들이 건네준 전세 보증금이라는 거대한 유동성을 무이자로 차입해서 자산 가치 상승분을 고스란히 독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무주택자들이 활용해야 할 전세 대출 파일을 유주택자들이 중간에서 가로채서 본인들의 몸집을 불리는데 사용한 셈입니다. 하지만 지금 금융당국은 이 투기적 갭 투자의 핵심 연결고리들을 아주 정밀하고 기계적으로 끊어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치명적인 타격이 바로 금융위원회의 전면적인 대출보증 금지 조치입니다. 강남이나 마용성 일대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해둔 비거주 1주택자들의 자금 구조를 들여다보면 정작 본인들도 다른 곳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본인 소유의 집은 세입자를 들여서 보증금을 받고 본인은 다른 집에서 세입자로 살면서 은행으로부터 막대한 전세 대출을 끌어다 쓰는 이중적인 레버리지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들이 거주하는 전세금에 대한 대출 보증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당장 본인이 살고 있는 전세 계약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은행의 대출 연장이 거절되거나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려 할 때 막대한 현금이 순수하게 필요해진다는 뜻입니다. 현금 흐름이 막힌 상태라면
결국 본인이 매수해둔 강남이나 마용성의 아파트로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만 하는 강제적인 실거주 요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유동성 함정이 작동합니다. 본인의 아파트로 들어가려면 기존 세입자에게 내어줄 전세 보증금이 있어야 하는데 이 돈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갭 투자로 들어간 자본은 이미 아파트라는 덩치 큰 실물 자산에 꽁꽁꽁 묶여서 콘크리트가 되어버렸고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마저 강력한 대출 규제에 막혀 철저하게 통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억 원, 3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결국 집을 급매로 팔아서 세입자의 돈을 내어주거나 아니면 버티지 못하고 자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외통수에 빠지게 되는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한 것입니다. 여기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금지 조치까지 시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하방 압력은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못해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급매물들을 시장에 하나둘씩 던지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의 기준선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깡통 전세나 역전세를 우려한 세입자들은 보증금 반환을 더욱 거세게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는 다시 집주인들의 유동성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완벽한 악순환의 고리를 완성합니다. 이런 숨막히는 금융환경 속에서 이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것이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의 폐지 법안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은 그동안 아무리 대출이 옥죄어오고 유동성이 말라붙어도 10년만 버티면 결국 매가 이긴다는 강한 심리로 세입자를 둔 채 악착같이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거주를 하지 않는 껍데기뿐인 1주택자에게는 수십억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특혜를 더 이상 베풀지 않겠다는 정책적 결단이 내려졌습니다. 전세 대출은 막혔고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은 없으며 억지로 집을 팔려고 해도 엄청난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아야 하는 완벽한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과거처럼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누군가 더 비싼 가격에 사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덮어졌지만 지금처럼 매수세가 완전히 실종된 상황에서는 이 레버리지 자본의 강제 청산은 피할 수 없는 수학적 결론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분석의 진짜 핵심입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혹은 부동산 커뮤니티를 통해서 매일같이 듣는 강남 불패라는 말이 현재 시장에서 얼마나 위험한 착시 현상에 불과한지, 실제 시장에서 도대체 어떤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숫자로 낱낱이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에는 엄청난 정보의 비대칭과 착시 현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의 호가창을 보면 가격이 전혀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매도자들이 부르는 호가가 꼿꼿하게 유지되고 있으니 집값이 안 떨어진다고 맹신하는 분들이 아직도 시장에 넘쳐납니다. 하지만 실거래가 지수와 시가총액의 붕괴 속도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단 한두 건의 비정상적인 직거래나 특수거래가 전체 단지의 가격을 대변하는 것처럼 포장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거대한 자산의 붕괴가 조용히 그러나 아주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인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최근 데이터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언론에서는 헬리오시티가 30억 원을 찍네, 40억 원을 돌파하네 하면서 사람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불과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단지 하나에서만 시가총액 9천억 원이 허공으로 완벽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90억 원도 아니고 900억 원도 아닌 무려 9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이 사라진 것입니다. 시가총액 1조 원 가까이가 단 석 달 만에 날아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만큼 날아간 금액이 바로 그동안 초저금리와 영끌이라는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거품의 크기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거품이 꺼지는 속도가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가파르고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는 명백한 데이터적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헬리오시티가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만 보고
아, 다시 집값이 오르는구나 하고 착각에 빠지지만 실제 거래 현장의 이면을 보면 27억 원 하던 매물이 24억 원으로 거래되는 식으로 서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바닥을 향해 주저앉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자본 증발 현상은 비단 헬리오시티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초구의 대장주라고 불리는 레미안 원베일리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단기간에 2,800억 원이라는 시가총액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송파구의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역시 2,500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고요. 잠실 S아파트 또한 2,10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강남 3구의 핵심 대장주 단지들에서만 수조 원 단위의 자본이 허공으로 타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하락 거래와 시가총액 증발 현상이 강남 한복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을까요? 바로 앞서 2부에서 상세히 설명해드린 비거주 1주택자들의 유동성 한계가 서서히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돌려서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의 꼭지점에 있는 초고가 단지들의 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아이파크 삼성 같은 경우 펜트하우스나 대형 평수의 호가가 99억 원에 달합니다.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91억 원, 현대 1차와 2차 아파트는 97억 원을 부르고 있습니다. 서초구 쪽을 볼까요? 레미안 원펜타스 100억 원, 아크로 리버파크 85억 원, 레미안 퍼스티지 81억 원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들이 진정 정상적인 아파트의 가격으로 보이십니까? 80억 원, 90억 원, 100억 원, 이것은 아파트 단지의 한 채 가격이 아니라 웬만한 꼬마 빌딩이나 중소형 사옥의 가격입니다. 자산 가치의 상승폭이 정상적인 경제 성장률이나 소득 증가율의 궤도를 완전히 뚫고 우주로 날아가 버린 저세상 가격인 것입니다. 이런 초고가 아파트들을 매수한 비거주 1주택자들의 상당수는 이 엄청난 시세 차익, 즉 40억 원, 50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온전히 자기 주머니에 넣기 위해서 영끌을 넘어선 세상의 모든 자금을 싹 떼다 끌어모아 나이아가라 폭포수처럼 쏟아부은 투기성 수요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 매우 중요한 세대론적 리스크가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과거 강남 아파트를 오랫동안 쥐고 있던 전통적인 자산가들, 즉 은퇴한 고령층들은 이미 지난 수년간의 상승장 고점에서 자신들의 물량을 털고 상당수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초고가 아파트들의 등기부등본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지난 상승장의 막바지에 엄청난 빚을 내어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던 3040 영끌족들입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강남 자산가들처럼 위기를 버텨낼 현금 체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저 이 시세 차익 먹기라는 폭탄 돌리기 게임에서 자신이 마지막 희망을 잡았다고 착각하며 있는 돈 없는 돈, 신용대출까지 세상의 모든 자금줄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베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시세 차익 먹기 게임에 참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흔들려도 절대 팔지 않고 꽉 쥐고 버티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전체 매물 물량 데이터를 보면 7만 5천 건에서 7만 4천 건 사이를 계속해서 맴돌고 있습니다. 거래는 멸종 수준으로 말라붙었는데 매물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적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 그리고 송파구의 매물 현황을 보면 매물 수량 자체는 보합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수세는 완전히 씨가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자들이 절대로 호가를 내리지 않고 악착같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강남권 매물의 상당수가 바로 비거주 1주택자들의 물건입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이 위기만 넘기면 내가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금리가 다시 내려가고 누군가 내 비싼 호가를 받아줄 것이라는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시세 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온몸의 근육을 다 쥐어짜내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질 정도로 인상을 쓰면서 버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절대로 안 팔겠다. 내가 10년을 어떻게 버텼는데 이 가격에는 절대 못 판다며 호가를 꽉 쥐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라는 메가톤급 시한폭탄이 정확하게 이들의 정수리에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버티면 버틸수록 양도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구조로 조세 환경이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40억 원의 차익이 발생했을 때 예전 같으면 세금 좀 내고 30억 원 겨서 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장특공제 배제로 인해서 단숨에 10억 원 이상의 현금을 세금으로 국가에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현금 1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자산 규모가 큰 자산가라고 할지라도 현금 10억 원을 순수하게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이자 어마무시한 재무적 타격입니다. 자금줄은 금융위원회의 대출 규제로 다 막혀 있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빼줄 유동성은 말라붙었는데 국가에서는 수십억 원의 차익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완벽한 삼각파도 속에서 이들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은 한계에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띄는 폭락장이나 투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시장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다주택자와 주택임대사업자,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 이 세 그룹은 그동안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을 천정부지로 들어올렸던 주포 세력이었습니다. 엄청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집을 매집하고 호가를 올리고 다시 그 호가를 담보로 시장을 쥐락펴락했던 자본의 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책당국은 아주 치밀하게 이 세 그룹의 자금 라인과 퇴로를 동시에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대출 연장 금지라는 족쇄를 차고 있고 주택 임대사업자 역시 현금 파이프라인이 막혀버렸으며 마지막 보루였던 비거주 1주택자마저 장특공제 폐지라는 규제 폭탄을 맞고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이 거대한 자본들이 파산을 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어놓는 강제 청산 매물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순간 지금까지 호가로만 유지되던 강남 불패의 신화는 거대한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필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비강남권의 상황을 통해 앞으로 강남에 닥칠 미래를 미리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강남권 외곽지역부터 이미 다주택자들의 투매 매물이 튀어나오면서 가격 방어선이 무참히 뚫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북구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성북구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국민 평수인 24평형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 11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5억 원이 빠진 겁니다. 거의 50% 가까운 반토막 수준인데 정확한 하락률을 계산해보면 무려 40%가 빠진 겁니다. 성북구 한진아파트 같은 중대형 평수도 13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소형 평수뿐만 아니라 중대형 평수까지도 가격 방어선이 무너지고 매매 가격 지수가 눈에 띄게 주저앉고 있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랑구와 동대문구는 이미 매매 가격 지수 마이너스를 달고 있고 강북구도 마이너스에 진입했습니다. 동작구를 볼까요? 동작구에서 가장 인기 있는 31평형 아파트 역시 15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단숨에 3억 9천만 원이 하락하며 25%의 하락률을 기록 중입니다. 동작구 역시 0.9% 하락이라는 뚜렷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노원구 태능 해링턴 플레이스 24평형은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내려앉으면서 3억 1천만 원, 즉 32%가 하락했습니다. 도봉구 삼익세라믹 25평형 아파트는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정확히 3억 원, 즉 50% 폭락을 기록 중입니다. 노원구, 도봉구, 금천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등 서울의 외곽과 비강남권 전역이 이미 하락장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곽 지역에 인기 없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적인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 조정 사이클은 항상 주변부에서 시작해서 가장 단단해 보이는 중심부를 향해 도미노처럼 밀고 들어오는 강력한 파도의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강남권에서 다주택자 매물이 터져나오며 시작된 이 가격 조정기는 이제 서서히 강남권의 비거주 유주택자 매물 압박으로 전이되고 있는 완벽한 하락 사이클의 전형적인 초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은 강남권에 물려있는 비거주 1주택자들의 심리적 한계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강남 아파트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불길한 사실을 머리로는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으로는 그 현실을 절대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있는 힘껏 버티면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다시 예전처럼 전고점을 뚫고 반등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회로를 밤낮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안 판다. 내가 어떻게 버틴 강남 아파트인데 이 가격에는 죽어도 못 판다며 매물을 꽉 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 정책의 타임라인은 이들의 헛된 희망을 무참히 짓밟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가오는 4월을 지나 5월과 6월로 접어들면 시장은 전례 없는 거대한 둔기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7만 5천 건에 육박하는 거대한 서울 아파트 매물 더미 속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먼저 백기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마지못해 던지는 급매물들이 먼저 시장의 하단 가격을 무자비하게 테스트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주택 임대사업자들의 대출 연장 불가 물량까지 가세하고 결정적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뺏길 위기에 처한 비거주유 주택자들의 물량마저 시장에 추해되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처음에는 호가를 1억 원, 2억 원 정도 찔끔 낮춘 매물이 나오겠지만 매수세가 전혀 붙지 않고 파리만 날린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누군가는 20%, 30% 가격을 후려쳐서라도 투매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와 장특공제 폐지라는 쌍끌이 세금 폭탄을 맞고 개인 파산에 이르느니 차라리 시세 차익을 과감하게 포기하더라도 현금을 건지는 것이 재무적으로 수백 번 계산해 보아도 훨씬 안전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강남 아파트 매도자들의 심리적 붕괴 과정을 시뮬레이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0억 원 하던 아파트를 49억 원에 내놓아 봅니다. 안 팔립니다. 48억 원, 47억 원, 조금씩 호가를 내려보지만 시장의 매수 대기자들은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매수자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 매도자가 세금 문제와 전세금 반환 문제로 목이 타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급한 쪽은 현금을 주고 있는 매수자가 아니라 당장 수억, 수십억 원의 현금을 구해야 하는 매도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특공제 폐지 법안이 확실하게 도장을 찍고 통과되는 순간 이들의 인내심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10년을 버텼던 뚝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부동산 중개소마다 제발 내 물건부터 팔아달라는 절박한 아우성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낙동강 우리알 신세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더 싸게 내놓으려는 꼬리 자르기 경쟁이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지어낸 비관적인 소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이자 금융자본주의의 차가운 생리입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자산은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이 회수되며 조세 부담이 가중될 때 반드시 본래의 가치로 회귀하려는 강력한 중력을 받게 됩니다. 강남이라는 입지가 가진 상징성만으로 이 거대한 거시경제의 중력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이나 실수요자분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서 집값 하락을 체감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매도자들이 아직까지는 호가창을 붙잡고 최후의 항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월을 기점으로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회피 물량이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오는 순간 실거래가와 호가의 거대한 괴리는 순식간에 좁혀질 것입니다. 이 거대한 둔기점이 지나면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격의 지지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어떤 전략적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쏟아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받아낼 시기가 절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생존 게임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현재 시점에서는 관망 그 자체가 가장 훌륭하고 강력한 투자 전략이 됩니다. 앞서 상세히 분석해드린 대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물량과 주택 임대사업자의 만기 물량,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라는 직격탄을 맞은 비거주 1주택자들의 세금 회피용 급매물이 시장에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시점은 다가오는 5월과 6월 사이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호가가 전고점 대비 몇억 원 싸 보인다고 해서 섣불리 매수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현재의 가격은 하락의 끝이 아니라 거대한 하락 추세를 확인하는 중간 기착지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진짜 기회는 강남 불패라는 신화에 매몰되어
끝까지 버티던 비거주 1주택자들이 결국 세금 폭탄과 전세금 반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백기를 들 때 찾아옵니다. 10년 동안 악착같이 쥐고 있던 그 물건들을 눈물을 머금고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던지는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시장의 하방 지지선이 의미 있는 수준까지 완전히 낮아지는 과정을 냉정하고 차분하게 지켜보셔야 합니다. 조급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시장의 주도권은 매도자가 아니라 현금을 쥔 여러분에게 넘어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금줄이 마른 매도자는 벼랑 끝으로 몰리며 초조함에 몸서리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전략적 인내를 발휘하는 매수자의 협상력은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자산을 철저히 방어하면서 다가올 거대한 기회의 장을 잡기 위해 에너지를 비축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거대한 변동성의 파도 속에서 살아남아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오직 조세정책의 변화와 데이터가 가리키는 유동성의 흐름이라는 두 가지 지표만 믿으십시오. 오늘 제가 해부해드린 실거래 데이터와 세금 리스크 분석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견고한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분석 내용은 더시경제 지표와 정책 변화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투자는 항상 리스크를 동반하므로 늘 냉철한 시각으로 시장을 살피시길 권해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